적용 분석 기술 분류 특성에 따른 응용 모델 적용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7장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의 1절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 모델 중에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의 여러 가지 응용 모델에 여러 가지 그 적용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분류 특성 중에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한번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을 분류해 봄으로써 어떻게 저희가 제안한 응용 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에서 다루는 분석 기술 종류라는 그 응용 모델의 분류 특성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응용 기술, 저희가 네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요. 응용 기술을 어떤 기술을, 그 중에서 어떤 기술을 적용하냐에 따라서 응용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 적용한 그 응용 기술은, 제품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첫 번째가 자료 검색과 집적, 그리고 두 번째가 온라인 분석 처리, 그리고 세 번째가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네 번째가 제품 개발 지원 정보 시스템 PDM과 PLM의 통합된 그러한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적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분류해 보면 어떤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분류 속성이 있었지만 어떤 특정한 이런 정보 제품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다시 이런 응용들을 분류해 봄으로써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다양하게 어떤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예제는 주로 그동안 얘기 안 했던 이 과정에서 얘기 안 했던 어떤 분석 예를, 응용 예를 얘기할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사용하는 그 분석 응용 예가 이미 앞에서 설명을 하거나 다른 데서 설명을 했다면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어디에서 그런 응용이 있었다라는 것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가지 그 분석 기술을 따라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각각의 분석 기술에 적용되었던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 예를 설명해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첫 번째 기술로서 자료 검색과 집적 기술을 응용한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검색과 집적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초기 단계 주로 많이 사용될 수가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제품 자료를 어떤 걸 사용할지, 분석 자료를 어떤 걸 사용할지, 또는 분석 모델을 어떤 걸 사용할지, 또 평가 지표를 어떤 걸 사용할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어떤 대상에서 자유롭게 검색하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료 검색과 집적 도구로서의 가장 이제 많이 소개하고 좋은 도구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는 SQL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SQL 외에도 우리가 엑셀이라든가 또는 데이터 마이닝 도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해서 자료 검색과 집적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검색과 집적 응용 예로서 첫 번째로 우리가 대시보드 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검색과 집적 도구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체적인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분석 과정 중에 앞 단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운용 자료를 검색해 본다든가, 운용 자료를 또는 뭐 정교한다든가, 또는 거기서 오류 같은 것을 제거한다든가, 그런 전처리 단계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것들을 또 모아서 데이터셋을 만든다든가 하는데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뭐 어떤 자료를 준비하거나
그런데 자료를 처리하거나 그런 데 많이 사용하지만 또 이 자체로도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로도 어떤 응용의 가능성이 있고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시보드 응용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평가 지표를 주어지고 어떤 상황을 그 평가 지표를 이용해서 감시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란 말 자체가 사실은 자동차 운전할 때 앞에 있는 대시보드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시보드처럼 우리가 속도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엔진의 특성이라든가 온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감시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시스템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대시보드로서 역할을 하고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 검색과 직접 이 특성을 같이 또 이용한다면 이런 대시보드가 온라인으로 또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어떤 정해진 평가 지표들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분석 의사결정자가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필요한 의사결정을 적절히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대시보드 그 응용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료 검색 및 집적 도구를 사용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네 가지 도구 중에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에는 분석 모델을 만들고 그걸 또 뭐 학습시키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실시간으로 또는 뭐 온라인으로 그 운영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또는 실시간으로 자료를 검색하거나 집적할 수가 있는 뭐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평가 지표를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 평가 지표라는 것은 데이터 마이닝에서 얘기하는 약간 그 우리가 평가 목표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데이터 마이닝에서 말하는 그 평가 지표의 관계를 찾아내는 것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쓰던 평가 지표처럼 명확하게 평가의 목표랑 이 평가 지표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평가 지표 체계에 있죠. 그런 평가 지표를 결정하고 그것들을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면 또는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이 평가 지표와 평가 목표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결정자가 쉽게 어떤 그 평가에 대한 평가를 대상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존의 평가 지표죠. 기존의 평가 지표를 이제 정하고 그 평가 지표의 값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그런 전용 응용 시스템을 우리가 응용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운영 자료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그 어떤 대상을 실시간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시스템은 또 사용자한테 웹이라든가 또는 그 모바일로 제공을 한다면 사용자가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그 의사결정을 감시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장점을 또 얻게 되는 거죠. 또한 이런 평가 지표를 온라인이나 실시간으로 받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들을 미분적분, 즉 누적한다든지 또는 뭐 속도를 계산한다든지 해서 보다 추가적인 그런 평가 지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 대상 시스템에 대한 아주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로 든 거는 그 제품 개발 정보 시스템의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그것을 이제 제공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개발 정보 시스템에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검색을 해서 그 아이템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거를 통합한 그러한 BOM 정보를 이제 출력을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게 해서
그 엑셀을 다운로드 받아서 엑셀로 다운로드 받았다는 얘기는 그거를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서 온라인 분석 처리를 하든지 또는 차트를 그려서 그림으로써 어떤 분석을 하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어떤 이러한 분석 자료 출력 예로서 우리가 어떤 제품 개발 지원 정보 시스템 PDM, PLM이 검색한 내용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보 시스템을 출력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PDM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웹을 이용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웹을 이용해서 어떤 PDM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을 검색을 하고 검색을 하면 그 아이템의 하위 제품 구조로 이루어진 BOM 체계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럼 그 안에는 굉장히 자세한 정보들이 리드 타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색하고 그 결과가 이제 웹 화면에 뜨는데 그 결과를 더 분석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어떤 데이터 검색 및 집적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이제 보이는데요. 그림에 보시면 좌측에 어떤 아이템의 목록, 그러니까 부품의 목록들이 쭉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을 하나를 클릭하면 이제 화면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측에 그 부품의 BOM 자료가 인덴티드 BOM, 들여쓰기 BOM 형태로 쭉 출력이 됩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으로 출력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웹에서 우리가 어떤 PDM 시스템이나 PLM 시스템에서 이렇게 자세한 어떤 부품의 어떤 BOM 정보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거기서 확인만 해도 되지만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엑셀 같은 걸로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하면 좋겠죠.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면은 그 제품 개발 정보 시스템, PDM이나 PLM 시스템에서 그 집적된, 종합된, 통합된 그러한 BOM 정보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는 그런 화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엑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 분석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분석들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기능이 자료 검색 및 그 직접 기능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품 개발 실습 과제 실시간 감시 기능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시보드 앞에서 말씀드린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한 건데요. 응용 분야를 보면 제품 개발 전 과정, 그러니까 제품 개발 과제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계속 쓸 수 있는 그러한 응용이고요. 분석 기술은 자료 검색과 집적 기능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무슨 온라인 분석 처리를 한다든가 데이터 마이닝을 하지 않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운영 자료를 그대로 읽어서 그것을 이제 미리 정해놓은 어떤 우리가 평가 지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가 지표는 데이터 마이닝에서 사용하는 평가 지표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이 평가 지표만 주어지면 평가 목표가 명확히 이제 연결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존의 평가 지표인데 그런 평가 지표를 계산해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주요 평가 지표를 보면은 아이템이라든가 기술 문서, 그다음에 제품 구조를 생성한 것하고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평가 지표는 얼마나 어떤 참가자가 그 과제의 참가자가 얼마나 많은 아이템과 문서를 만들고 얼마나 자주 아이템과 문서에 접근했느냐 그걸 보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 응용에서는 그 참가자의 어떤 그 과제에 대한 기여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웹에서 웹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때 그 웹에서 만들어진 어떤 문서의 개수, 그 다음에 그 문서에 얼마나 많이 접근했냐를 가지고 그 문서의 중요도를 우리가 체크하는 거랑 유사하게 과제 중에 아이템이나 기술 문서를 얼마나 자주 만들었냐, 얼마나 자주 접근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로 평가를 하는 그런 평가 지표고 그게 그 참가자의 기여도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그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특징을 보면은 웹 응용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이제 검색을 해서 그것으로 필요한 평가 지표, 앞에서 말씀드린 평가 지표를 계산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시간 결과를 웹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또 실시간으로 또 웹을 통해서 자유롭게 굉장히 자유롭게 여러 매체를 통해서 웹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감시 기능으로 제공하고요. 또한 여기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뭐 미분적분, 그러니까 누적이라든가 또는 순간 속도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다 의사결정을 하기에 좋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응용은 제품 개발 실습 과제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실습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실습용 PDM 시스템, PLM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은 사실은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이 주제에서 또 이 과정에서 제안한 자료 모델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어떤 PDM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PDM 시스템에 여러 가지 그 학기에 거쳐서 여러 학기에 걸쳐서 많은 학생들이 실습을 했고 그 실습 자료들이 계속 쌓여 있는 상태인데요. 요 대시보드 응용은 그러한 실습 과정 중에 쌓이고 있는 자료를 실시간으로 어떤 평가 지표, 아까 말씀드린 참가자의 어떤 기여도 관점에서 평가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우선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웹 응용 프로그램 형태로 개발된 시스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웹 기반으로 학생들의 제품 개발 실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제품 개발 지원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 시스템의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어떤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시스템이고요. 사실은 이 시스템은 이제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 뭐 교수라든가 어떤 조교라든가 그런 참가자가 보려고 만들어진 시스템이면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을 저희가 오픈한 적도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오픈해서 자기 팀 내의 어떤 상황을 제품 개발을 위해서 지금 그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그 시스템에 접근한 사람이 어떻고 어떤 기여도 아까 말한 그런 평가 지표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팀별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줬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학생들이 이 과제에 참가한 학생들이 그 과제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또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것을 이제 사실 지금 그렇게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될 경우에 너무 그 학생들이 접근을 많이 해서 이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온라인으로 리얼타임으로 자료들을 뽑아서 평가 지표를 계산하는 게 상당히 부하가 있는데 그 부하를 뭐 여러 학생들이 또 접근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그 과정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만 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 관리를 위한 대시보드 시스템에 접근했을 때 첫 번째 이제 화면인데요. 여기서 그 그래프로 보이는 건 전체적인 이 시스템 전체에 대한 어떤 통계치를 보여주는 거고요. 좌측에 보시면은 특정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떤 학기, 어떤 과목에 대한 그런 과제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가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각각의 좌측에 있는 목록에 각각의 것들이 과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 자료 앞에서 설명드렸을 때 펍이라는 어떤 객체를 설명드렸는데 이 펍들이 바로 하나하나의 그 과제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20개 정도의 과제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 과제들은 하나의 프로그램, 즉 뭐 예를 들어서 2020년도 뭐 창의적 공학 설계라는 수업에서 참여한 어떤 그 과제들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그림을 보시면요. 화면을 보시면 좌측에 이 화면은 좌측에 있는 과제 중 하나를 클릭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제를 클릭했으니까 그 과제에 대한 자료가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는데 이 자료는 이 과제에서
아이템하고 기술 문서, 그다음에 태그라고 하는 어떤 단문을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들의 누적 시간에 따른 이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시간이 흐를 거고요. 그 누적 횟수를 그래프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아이템 부품하고 그다음에 기술 문서, 그다음에 태그가 생성되는지 시간에 따라 보여주는 거죠. 즉 속도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누적으로 보여주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던 목록들은 그것들이 어떤 부품이 이제 생겼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자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이 과제에 대해서 참가자별 어떤 참가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참가자들의 아이템 생성수, 도큐멘트 생성수, 그 다음에 아이템에 접근한 횟수, 또 도큐멘트에 접근한 횟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참가자는 이 프로그램, 이 프로젝트, 이 과제에 참여한 그 과제에 속한 사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다른 과제도 내가 참고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과제에서 온 사람들, 단순히 그러니까 아이템을 생성하거나 기술 문서를 생성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본 사람에 대한 정보도 쭉 출력이 돼 있고 그 사람들의 횟수, 접근 횟수도 출력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중치를 스스로 보는 사람,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는 사람이 가중치를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평가지표를 제공을 하는데 이 평가지표의 가중치 값은, 평가지표를 계산할 때 필요한 가중치 값은 한번 지금 현재 보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이템 개수, 생성 개수, 그 다음에 기술 문서, 생성 개수, 주로 CAD고요. 그 다음에 태그 생성 개수, 그 다음에 얼마나 접근했느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어떤 가중치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 흩어져 있는 각각의 뭐 생성 횟수라든가 접근 횟수들이 하나의 어떤 점수로 이제 출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중치를 조정을 해서 최종 하나의 점수로 이 각각의 참가자들의 점수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다음 화면은 앞에서 이제 그런 가중치를 줘서 하나의 점수를 줬기 때문에 모든 참가자들을 100으로 보고 각각의 참가자가 그 점수의 얼마나 분포를 갖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차트로 그려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장 점수가 많은 사람이 누구고 가장 적은 사람이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아까 이제 참가자 그러니까 이 과제에 속한 사람 또는 외부에서 접근한 사람까지 합쳐서 모든 사람들의 그런 하나의 지표로 만든 평가 지표로 만든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파이 차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념상으로 보면은 기여도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누가 가장 이런 아이템을 많이 또는 도큐멘트를 많이 만들고 그거에 접근을 많이 했는가 라는 걸 이용해서 만든 어떤 평가 지표를 하나로 만들고 그 평가 지표에 따라서 요 과제에 대해서 어떤 그런 평가 지표의 분포를 이런 파이 차트로 만들어서 이것을 온라인으로 계속 이제 그 대시보드 형태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4개의 그런 제품 빅데이터 분석 기술 중에 첫 번째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온라인 분석 처리 방법을 사용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분석 처리는 어떤 검색입니다. 일종의 검색인데 우리가 기존의 검색과 직접에서 쓰던 것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큐브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요. 또 그런 데이터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차원 자료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다차원 자료 모델이 제품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데이터 큐브는 엑셀을 이용해서 엑셀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검색인데 검색이지만 우리가 운용 데이터베이스랑 똑같은 검색은 아니고 운용 데이터베이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검색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분석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운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앞에 말씀드린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즉 데이터 큐브를 만들어서 그거를 엑셀 피벗 테이블에 구현해서 적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분석 처리에 대한 예제는 저희가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설계 변경을 온라인 분석 처리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설계 변경 이력이 제품 구조의 기본 단위인 구성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구성관계를 사실로, 그러니까 다차원 제품 자료 모델의 사실로 그 구성관계, 제품 구조의 유니트, 제품 구조의 기본 구성 요소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설명령 전후에 비용 같은 걸 계산해서 그 차이를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제품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서 데이터 마이닝이 있는데요. 데이터 마이닝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분석 모델이라는 걸 이제 구축을 해서 그 분석 모델에 어떤 자료를 데이터 셋이라는 그런 자료를 집어넣어서 분석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학습시킨 분석 모델에 우리가 그 데이터 셋 중에 레이블 속성 값을 모르는 그 데이터 셋을 입력을 해서 그 분석 모델이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셋의 레이블 속성값을 예측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그런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 지표를 이용해서 데이터셋의 조건 속성을 이제 구축을 했었고, 그 이력 자료를 이용해서 그 대응하는 레이블 속성 값을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에서 분석 모델을 뭐 검증한다든가 그런 과정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예제는 앞에서 다뤘는데요. 그래서 제품 개발 실습 과제가 성공할 거냐 하는 걸 예측하는 그러한 어떤 분석 응용에 우리가 뭐 나이브 베이스라든가 또는 뉴럴 네트워크 그런 분석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기존의 이력 자료들을 응용 데이터베이스,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입력을 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제품 개발 그 과제에 데이터셋을 집어넣어서 그 성공과 실패를 예측하는 그런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번째 제품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서 제품 개발 정보 시스템과 통합된 그런 어떤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PDM 또는 PLM 같이 제품 개발 과정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이제 정보 시스템이고요. 그런 시스템 아래 이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또 그 시스템이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많은 응용 프로그램 또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수행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런 제품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다든가 온라인 분석 처리를 이용해서 생기는 문제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처리한 결과를 다시 그 응용 시스템을 통해서 적용하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제품 개발 정보 시스템과 통합된 어떤 제품 빅데이터 분석 도구였습니다. 이 제품 빅데이터 분석 도구도 역시 앞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PLM하고 통합된 부품 비용 분석 응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응용에서는 우리가 예측한 부품의 가격 대비 공급 가격의 차이를 가지고 그 평가 지표를 가지고 제품 구조, 그러니까 PDM, PLM 시스템, 즉 제품 개발 지원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는 제품 구조를 내비게이션하는 그러한 기능을 이용해서 쭉 분석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그 역시 PDM, PLM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급자 정보. 이 공급자 정보는 이제 아이템, 부품의 연관객체로서 제공되는 공급자 정보를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예를 참고하시면 제품 개발 정보 시스템과 통합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응용 예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질문을 보면 네 가지 제품 빅데이터 분석 도구의 특징을 서술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주제에서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 도구 네 가지를 가지고 그 네 가지 도구에 각각의 어떤 응용들이 있었는지를 쭉 보면서 이제 한번 적용해 보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 모델을 적용해 보는 그러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네 가지 이제 빅데이터 분석 도구의 특징을 서술해 보면 이제 첫 번째는 검색 및 집적 도구는 이게 물론 이제 초기 단계 또는 자료 준비 단계에 많이 사용하지만 이 자체로서도 사용이 어떤 특성이 있어서 사용이 가능한데 그 가장 큰 특성은 어떤 온라인 또는 실시간 어떤 평가 지표 제공하는 그러한 도구를 만들 수 있다. 즉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평가 지표는 데이터 마이닝에서 쓰는 평가 지표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기존에 쓰던 평가 지표, 즉 평가 목표하고 평가 지표의 관계가 명확해서 이 평가 지표만 제공하면 그 의사결정자들이 그걸 보고 어떤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지표를 운영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제공하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온라인 분석 처리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분석 모델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 지표를 제공하는데 이 평가 지표는 기존에 사용하던 즉 평가 목표하고 평가 지표 사이의 관계가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가 지표만 이제 제공을 하면 의사결정자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온라인 분석 처리에서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이 온라인 분석 처리는 이제 다차원 저희 같은 경우는 제품 자료 모델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 다차원 제품 모델을 다이나믹하게 그러니까 검색하는 과정 그 직전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엑셀에서 보면 엑셀 피벗 테이블에 필드 리스트라는 게 있어서 필드를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우리가 선택함으로 해서 어떤 그 검색을 그 리얼 타임으로 실시간으로 검색의 조건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평가 지표를 검색하는 과정 중에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온라인 분석 처리도 굉장히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앞에 말씀드린 검색 및 집적, 그다음에 온라인 분석 처리의 특징을 보면 뒤에 이제 분석 데이터 마이닝하고도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평가 지표를 만드는 그러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데이터 마이닝인데요. 데이터 마이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 모델을 만들고 그걸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그 학습된 분석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는 그러한 어떤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을 할 수 있다.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또한 이 평가 지표하고 평가 목표가 어떤 명확하지는 않아서 이런 분석 모델을 사용해서 그 관계를 어떤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제품 빅데이터, 제품 개발 지원 정보 시스템하고 통합된 그런 제품 빅데이터 분석 방법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품 제품 개발 지원 정보 시스템, PDM, PLM 시스템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응용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자료들, 그것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설계를 진행하다가 개발을 진행하다가 필요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설계나 이런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 모델을 제안을 했는데 이 응용 모델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분류 특성 중에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 모델의 분류 특성 중에서 분석 기술이라는 종류를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한번 여러 가지 그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기술은 이제 네 가지를 저희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 어떤 응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응용
기술, 분석 기술에 따라서 응용들을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굉장히 이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되는데 어떤 특정 관점에 의해서 그러니까 분석 기술이라는 관점에 의해서 이렇게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응용을 다양한 분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나열하고 분류를 하면 우리가 보다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응용이라든가 이해 또는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 모델을 구축하고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 보다 효과적으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